엔비디아 오늘 바로 첫 번째 실적 기업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엔비디아 실적 이 자료 워낙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국내 언론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제품 전환 대기 그리고 에어포켓 막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제품 전환 대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너무나도 폭발 중인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마진이 78.9%로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일라일리가 이제 막 80%, 79%, 80% 마진 기록하는 것 같은데, 왜 그로스 마진이 엔비디아도 거의 일라일리 뺨치는 마진을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네, 다음 분기에는 마진이 이제 소폭 좀 꺾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는 마진 대폭 성장하는 거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눈높이 유일하게 못 맞춘 거는 마진밖에 없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로 보아도 이 매출 성장률이 이제 전체 매출 성장률로 보았을 때는 이제 조금 둔화라기보다는 어쨌든 평평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뭐 기저효과 때문에 전체 매출 성장률이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 분야 맨 아래에 있는 가장 녹색 데이터 센터만큼은 매출 성장률이 아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게이밍 매출이 이번에 조금 부진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률을 살짝 내려오게 했는데 여전히 데이터 센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그로스 마진도 거의 1년 반 전에 이제 가장 침체기 겪었을 때가 45%대 기록했는데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결국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주요했던 코멘트들이랑 조금 투자의 아이디어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코멘트는 이제 항상 젠슨학 CEO가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AI 팩토리라는 개념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로 다 전환하고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게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뭐 엔비디아 그리고 다 트레이닝 수요만 있지 추론 쪽은 뭐 AMD나 그런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먹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그거 계속 말도 안 된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론 부분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40% 차지하고 있고 트레이닝이랑 추론 모두 다 크게 성장 중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던 소버린 AI, 주권형 AI를 거의 한 6개월, 9개월 전부터 이야기하셨는데 소버린 AI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이렇게 한 자릿수 대 빌리언 달러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 소버린 AI 매출도 상당히 기대되는 요소고요. 그리고 2분기 현재 H200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됐고 H100은 이제 공급 이슈가 없다 합니다. 공급이 안정화됐고 H200이 이제 조금 공급 제약에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레이스 호퍼 GH 시리즈 여기도 이제 대량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H100보다 더 비싼 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다 시작됐습니다. 그다음 GTC에서 공개한 이 블랙웰도 이제 생산에 이미 시작했고 내년에도 H200과 블랙웰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초과하고 내년에도 이게 초과한다니까 수요가 정말 끝도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웰 칩도 이게 당장에 그냥 이번 분기, 2분기부터 출하가 시작한다 해서 되게 그냥 빨리빨리 벌써 출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GTC 할 때는 이게 연말 4분기 막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4분기에 출하된다는 게 아니었고 4분기부터 그냥 데이터 센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멘트 결국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좋아하는데 H200이랑 블랙웰 전환 과정에서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다. 그러니까 전환하면서 조금 수요 둔화될 거다 이야기했는데 전환 과정에서도 계속 수요가 강하다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수랭식 냉각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솔루션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수랭식 냉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 조금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버티브 홀딩스랑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꼽히죠.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연말 기준으로 올해 4분기 되면은 수랭식 냉각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45배 늘어날 예정에 있고
슈마컴에서는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때 수랭식 냉각 렉 현재 월 2,000대 생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물론 슈마컴은 현재 수랭식 냉각 관련해서 공급 이슈가 조금 있다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 이 스펙트럼 X 스위치 이게 이더넷용이 있고 또 인피니밴드가 있던데 스펙트럼 X 인피니밴드가 근데 이더넷용 스펙트럼 X 스위치가 출하가 시작됐다. 이 이야기도 이거는 조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는 긍정적이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결국 이더넷 스위치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충분히 이게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아리스타 소폭 하락하는 모습 유일하게 AI 기업 중 유일하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펙트럼 X 스위치 관련해서도 델에서 다 만든다고 하네요. 스펙트럼 X 맞춤형 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델 소식도 있었고요. 또 특징적이었던 게 올해 이제 자동차가 데이터 센터 내에서 가장 큰 엔터프라이즈 분야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니라 거의 자동차가 이제 될 거라는데 이 주요 고객 다 테슬라겠죠. 실제로 이 자율주행 비디오 트랜스포머는 AI 인프라의 상당한 성장을 촉진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동차 기업들, 특히 테슬라에서 올해 자율주행, FSD 성능 개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피력했었는데 확실히 AI 시대 맞아야 하면서 자율주행도 엄청 성큼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엔비디아를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메타 이번에 보니까 뭐 테슬라, 오라클, 뭐 아마존, xAI, 오픈AI 여러 기업들 와서 이 엔비디아 칩 다 사간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 캐펙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중요하게 결국 봐야 되는데 오늘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대규모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중반에 도달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캐펙스가 엔비디아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엔비디아 칩 사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AI 관련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퍼 시스템을 정말 미친 듯이 가동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I 시장에서 리더십 딱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이 시장을 다 거의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호실적에 10대 1 주식 분할까지 하고 배당금도 엔비디아가 배당금도 인상을 하더라고요. 150%나 인상하면서 프리마켓에 7% 이상 천비디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리스타에톡스 바로 첫 번째로 이제 여기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오늘 프리마켓에 약 2%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오늘 이더넷용 스펙트럼 X 스위치가 출하를 시작했다 이미 그런 소식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쟁 때문에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리스타에서도 엄청난 자신감 지난 실적 때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뭐 버티브홀딩스 엔비디아 젠스당 CEO께서 수냉식 냉각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솔루션이다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결국 이제 블랙을 그 시리즈부터 GB200 슈퍼팟 올 연말부터 가동될 거기 다이 수냉식 냉각으로 할 예정인데 버티브도 오늘 그 소식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있네요. 그다음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여기도 슈마컴도 어쨌든 수냉식 냉각 렉을 계속 그 생산을 월 2,000대씩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다 보니까 프리마켓에 약 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델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고 베스트 프렌드는 마이클 델이죠. 젠슨과 마이클 델. 엔비디아 AI 팩토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뭐 오늘도 스펙트럼 X 그 시스템 관련해서 델이 또 맞춤형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이야기 했고 델도 최근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 수행식 그 냉각 서버 엔비디아 맞춤형 다 개발해서 출시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오늘도 프리마켓에 약간 엔비디아 친구들 중에는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델이랑 슈마컴이랑 그 현재 시장 파이 먹으려고 마진 경쟁하고 있는데 마진 깎아먹으면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젠슨왕 CEO는 마이클 델 CEO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뭐 TSMC 여기도 오늘 이런 소식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블랙웰 시리즈가 벌써 출하가 시작됐다 소식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4분기 그때 뭐 출하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당장 벌써 출하가 시작돼서
이게 훨씬 비싼 칩이 출하된다는 거는 훨씬 빠르게 더 좋은 높은 매출 발생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암페놀 이런 데도 어찌 보면은 수혜주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NVR72 이게 그 슈퍼팟 DGX 그 슈퍼팟의 그 서버 렉 그걸 NVR72라고 부르던데 그 엔비디아 칩 72개 들어간다 해서 여기에 수많은 구리 케이블들이랑 뭐 인터커넥터 꽂히는데 그거 다 암페놀 거 쓴다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암페놀도 오늘 프리마켓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엔비디아가 있더라도 뭐 같이 가져가면 좋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업들 중에도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뭔가는 그래도 AI 관련 기업을 하나쯤은 꼭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 의견 오늘 하나만 업데이트 해보면은 다 이제 모든 IB들 목표 주가 다 상향했습니다. 근데 바클레이스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여기 제품 전환 사이에 에어포켓에 대한 이전의 우려는 거의 해결될 것이다. 긍정적 평가하셨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엔비디아 주가 조금 막 횡보하고 했던데 이 제품 전환 때문에 이게 수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거였는데 그 문제를 이번 실적에서 해결했고요.